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식입니다. 김승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방울 김승태, 태국에서 잡힌 이 상방울 김승태 말입니다. 김승태가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은 바꾸 말하면 이재명에게는 이제 지옥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도박장으로 돈을 벌었죠. 그리고 조폭 출신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KH그룹 배승윤과 함께 그룹을 가진 이 조폭 출신 인물 김승태가 태국에서 체포된 뒤에 검찰 수사에 순응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사흘 전이죠. 1월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승태는 따라서 이러면 이번 주 내에 송환이 됩니다. 일부 언론은 김승태가 오늘 13일 귀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이 태국 민국에 체포가 된 뒤에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승태는 12일 태국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방울 그룹 관계자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방울 측은 현재 여권이 말소된 김승태의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13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5월 말 해외로 도주해서 검찰 수사망을 피해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김승태는 하필이면 이재명의 성남시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시각인 10일 오후 5시 30분쯤에 태국 방콕 북쪽에 위치한 빠룬타니주의 골프장에서 근무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잡힌 겁니다. 근무될 때 현재 상방울 그룹 회장이죠. 이 양승길도 함께 근무됐습니다. 김승태, 양승길 이 두 사람은 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에 불법 체류를 판단하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김승태 등은 원래 한국 정부 여권 무효화와 그리고 인터폴 즉색 수배 조치에 따라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데 근무 당시에 비자 종류를 바꿔서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불법 체류를 부인하면서 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승태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망명 신청을 하는 방안 그리고 제3국으로 다시 도피를 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승태 등은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면서 조기 상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국 법원이 정식 재판 기회를 잡지 않고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결정하면 조기 송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로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도 송환 시기는 태국 이민청의 협조에 달려 있어서 유동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 우리는 영종도 공항에서 연행되는 김승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김승태의 범죄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김승태는 상방울 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 그러니까 시비 발행 등을 통한 횡령 배임 및 정관계 비리 의혹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고 보이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작년 5월 말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승태는 싱가포르로 튀었죠. 그리고 양승길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전현직 상방울 그룹 회장이 한 사람은 싱가포르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튄 겁니다. 김승태는 그 뒤에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을 오가면서 이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이른바 강남의 템프로 종업원 여성들을 도피처로 부르는 등 황제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건 언론이 많이 보도됐죠. 한편 이 변호사비 대납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1월 9일 김승태의 동생과 그리고 상방울 계열사 부회장인 김모 등 상방울 그룹 임직원 6명에 대해서 김승태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그러니까 법인 은닉,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상방울 그룹
지휘부가 조폭그룹처럼 이제 범죄 집단이었던 겁니다. 태국 현지에서 김승태의 도피를 돕다가 김승태 검거의 결정적 실마리가 된 현지 교민 모 씨도, 이 언론에 H씨라고 나옵니다. H. 모 씨도 이 김승태와 함께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 상방울 그룹 김모는 김승태가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하는 동안에 상방울 실세 역할을 한 최측근입니다. 그의 말은 곧 김승태 회장의 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자죠. 그는 작년 7월 김승태가 있는 태국에 2차례 방문해서 국내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김승태에게 김치와 김, 냉동 고등어 등 한식을 공수했고, 심지어 김승태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서 고급 양주와 과일 그리고 해산물도 가져갔으며 국내 유명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승태의 고향 후배인데, 과거 김승태와 KH그룹 배상윤이 주도하는 상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외의 김승태와 연락하면서 사실상 상방울 내에서 김승태의 대역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상방울 관계자 6명 중에 일부에게는 상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에 사무실 내 문서를 파괴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떻든 김승태가 귀국하면 수원지검은 공항에서 김승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김승태가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이 급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벌로 돌아갑니다. 이 검찰은 왜 김승태를 수배했고, 멀쩡한 그룹 회장님 김승태를 왜 수배했고, 김승태는 왜 도주했으며, 헬멧맨으로 이름이 난 최수양은 왜 구속이 됐나? 이런 의문을 쫓다가 보면 이런 질문에 다시 봉착합니다. 어쩌다 조폭이 이 나라 최고 네이 브랜드, 특히 여성 최고 브랜드 비비안 같은 대기업을 경영하고 이 나라 유수한 호텔을 접수했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런 유수한 호텔을 접수를 했다. 그리고 평창에 알펜시아를 먹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왜 이런 조폭 그룹은 하나같이 연예기획 사업을 하면서 또 연예인들과 가깝나? 특히 여성 연예인들과 말입니다. 이런 질문 끝에 나오는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병들었나? 이런 판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긴 폭력을 승성하는 자들이 어디 조폭뿐이겠습니까? 조폭보다 더한 부법의 권력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치하에서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승태는 20대 때는 전주의 한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30대 때는 서울로 와서 대부업체를 차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크게 불렸습니다. 그는 2010년에 상방울을 인수했고 그 뒤에 다른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그룹 규모를 키웠습니다. 상방울 그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상방울 그룹에서 조폭 출신인 최우양이 부회장을 했습니다. 최우양은 김만배가 구속영장 기각되고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쓴 채 마중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헬멧맨, 오토바이맨 이렇게 불립니다. 그 최우양은 김만배의 대장동 불법 이익을 숨겨준 혐의로 지금 구속됐습니다. 한편 김승태와 이재명의 연결고리에는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태영은 상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였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인 것입니다. 한편 김승태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고문과 사회이사 일을 한 것입니다. 이화영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했죠. 이때 불법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대북 송금은 사실을 밝혀졌죠. 자, 이제 검찰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재명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적인가? 바로 오늘 이 방송의 제목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적인가? 그는 윤석열에게 영수회담을 하자면서 기대는가 하면 또 한편 정적 죽이기를 한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은 이제 윤석열이 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독재자가 아니고 이재명이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면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이 정적은 아니죠.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고 이재명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성남시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그 이튿날 다시 이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곧장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가 검찰과 윤석열을 향해 날선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재명은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 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 이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는 죄를 덮으라고 권한을 줬다. 이 말은 바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지금 이런 공격입니다. 제가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수가 다른 사건을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재명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 말이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을 앞에 두고 물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며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사회가 돌아왔다.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유를 위한 투사 그리고 민주화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재명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 대단한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밀한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끝없는 자기 변명 외에 이재명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11일 오전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이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성남FC를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 넣었는데 아니 광고비를 받아 넣었는데 그걸 이렇게 검찰이 정치검찰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이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참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를 결재를 한 전직 성남시장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1월 12일에는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김용과 정진상의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검찰을 나름대로 꼬집은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충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동규, 남욱 등이 과거의 발언, 그 발언을 뒤집고 쉽게 말해서 녹취록 등에 나와 있는 진술을 뒤집고 다시 진실을 폭로한 말에 검찰이 의존을 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측근들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당내 목소리를 일축한 셈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평소 이재명이 한 말이 있죠.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평소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검찰이 보내는 압박 그 자체가 이게 불법적이므로 아직은 불체포 특권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탄압받는 정치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며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 것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검찰 반성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 이 주장에 검찰은 무엇으로 답변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앞으로 대장동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과 연관되어 아주 재밌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를 해도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드는 거라 판단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두 사안을 전혀 연관시킬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연관된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전혀 이 검찰이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 몇 년 동안 수사를 해도 근거를 찾지 못한 사건인데 이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검찰이 뭉개버린다. 대통령이 부인이니까 뭉개버린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틀린 말이죠. 김건희 여사 사건도 문재인 검찰이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고 팠지만 소환조차 못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걸 당부드린다. 지금 연관지게 만드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어떻든 이재명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한번 연관시켜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무척애를 쓰더군요. 그 뒤에 이재명이 한 말이 사람들 웃겼습니다. 관계없는 거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다. 어느 기자가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도 했습니다. 이재명 다움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다움. 답변이 이렇습니다.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이재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이 사이다 맛이 빠졌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와 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 그가 사이다였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대장동 일당들을 이 검찰이 다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과 그리고 당시에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진상은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아직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바로 그 앞에 공모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 그리고 업자들에게서 그 업자들과 접촉을 해서 공모 지침서를 논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등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 지침서에 반영을 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게 설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가 설계했다고 수없이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들, 정의를 내세우며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 그리고 훔쳤던 자들, 이런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더 큰 죄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판이 이제 딱 두 사람의 입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김성태. 그는 조폭 출신으로 이 상방울그룹 전 회장인데 작년 5월 말에 해외로 튀었다가 사흘 전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태국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인정을 하고 곧장 송환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 물밑으로 검찰과 내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말입니다. 어쨌든 김승태는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겠다. 이제 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김승태의 입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야당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김승태를 모른다고 시침을 딱 떼고 있죠. 나는 상방울에 네 입밖에 사해본 게 없다.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김승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영에게 20억을 주어 변호사비 대납의 장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김승태는 왜 튀었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왜 그 김승태를 잡기 위해서 인터폴에 즉석 수배까지 하고 여권을 취소하고 법무부 차관이 태국까지 방문했을까요? 자, 두 번째 인물. 이 두 번째 입은 누구 입일까요? 바로 김만배의 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습니까? 재판거래 의혹. 이걸 밝혀내야 된다. 그런데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가 김만배 대법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혔다고 했다. 이 표제로서 다시 재판거래 의혹을 살리는 겁니다. 남욱이 2011년 검찰에서 했다는 이 진술은 그 폭발력이 엄청날 대형 폭탄입니다. 남욱도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 정보를 입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기사를 많은 언론이 받았으면서도 세수동부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언론계도 조용했습니다. 정치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 폭탄이 불발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에 권순일이 방을 8차례나 찾아가고 권순일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 고문이 되었을 때 이미 모두가 이 재판 거래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비밀인 것이죠. 모두가 아는 비밀. 재판 거래. 그런데도 대법원장 김영수부터 당사자인 권순일까지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김만배도 입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남욱에게 한 말이, 남욱 일당에게 한 말이 남욱이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만배 권순일이 연관된 이 재판거래 의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한 로비가 통했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불법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국기를 흔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허무는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남욱으로부터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관련 사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욱은 2021년 10월 검찰에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일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 조선일보 보도처럼 이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서 7대5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 1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송인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1공단을 공문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달린 사건이죠. 만약에 그대로 유죄 판결로 끝이 났으면 이재명은 다시는 더 정치를 못할 입장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제일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은 대장동 개발과 바로 연관된 기획물이었습니다. 남욱이 검찰에 했다는 진술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남욱은 김만배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이심을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남욱은 이후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 남욱이 제1공단에 관해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의 가장 큰 공로는
바로 1공단 개발사업 시행사가 공문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남욱이 이런 진술을 한 2021년 10월은 권순일 등 이름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막 확산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 수사팀은 이런 중요한 진술이 남욱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2021년 11월과 12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딱 2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을 뿐 압수수색 등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건 뭉갰다기보다는 덮은 것이죠. 어쨌든 김만배는 2019년 7월에서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법원 출입 명부에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적고 기록을 하고 8차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대법관실에서 그 해당 방에서 자, 오케이, 그분 맞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 적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김만배는 출입을 할 때마다 나중에 이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은 바꿔 말하면 김만배의 이발사였던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9일, 그리고 회부 다음 날 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7월 17일 등입니다. 이 파기환송 선고,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낮에 김만배는 권순일이 방에 찾아가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7월 17일 말입니다. 물론 김만배는 검찰 수사에서 오리발을 냈습니다. 전혀 재판거리 의도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시치미를 딱 뗀 것입니다. 성남 1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성남시장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남욱은 김만배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자, 어쨌든 김만배의 자해로 중단이 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어제 13일 소개되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김승태와 일면식도 없고 또한 조폭그룹인 상방울과 아주 깨끗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방울 그룹과 상둥리로 불리며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이 있죠. 바로 KG그룹입니다. 이 KG그룹 회장이라는 배상윤은 미국으로 튀었는데 그 역시 귀국이 임박이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배상윤 역시 조폭 출신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조폭 출신인 배상윤이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이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 엄청난 호텔을 인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8천억에 인수했다고 합니까? 7천억에 인수했다고 합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조폭들이 양지로 나와 활기를 쳤지만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배상윤은 김승태와 경제적 공동체라고 불리는 형제 같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 때문인지 배상윤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 외에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태와 연계되어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으로 튀었다가 현재는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다는 배상윤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방울 그룹과 KG그룹 그리고 김승태 배상윤의 주변 인물들은 이른바 관계자들은 김승태 배상윤이 앞으로 귀국을 하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하겠다. 이 말은 아마도 검찰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은 아닐 듯합니다. 언론은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부터 상방으로 물론 김승태와의 관계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김승태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재명과의 범죄 연관관계를 일단 부인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검찰은 이미 명분을 걸고 자신만만하게 김승태를 추적해 왔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 태국까지 갔죠. 저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폭이 폭력을 자산으로, 폭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그룹을 일으켰다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조폭도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 살면서 돈을 벌어서 그룹을 일으킬 수는 있죠. 하지만 폭력을 자산으로 해서 그룹을 일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의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았던 민주당,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도 점차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또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세입니다. 9일에서부터 11일 사이 조사를 한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이 4개사가 하고 있는 조사, 전국 지표조사 NBS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떨어진 27%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11월 때는 계속 민주당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정체 내려가고 정체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35%로 2주 전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당 격차는 2주 전에 4%포인트에서 지금 8%포인트로 커졌습니다. 169석의 절대 다수당이 추락하고 있다. 이 말은 민주당이 무엇인가 지금 단단히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고장났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함께 안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민주당까지 부패한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박용진이 10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범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조응천은 라디오에서 성남FC 사건보다 상방울 김승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태가 들어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도덕성이 모두 흔들려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이런 사법 리스크로 당이 출렁이는 것을 계속 걱정해 왔다. 이런 종천의 걱정이 어디 한두 명의 걱정이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렁에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어제 13일에도 김승태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태연히 말입니다. 유튜버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르고 어처구니가 없다. 참 듣는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떻든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재명은 과거 대선 때 했던 농담을 다시 했습니다. 상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내의 한불 사입했다고 했습니까?